안녕하세요, 촬영라 월머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각종 촬영에서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렌즈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바로 소니의 망원 줌렌즈 70-200 f2.8 G마스터 2세대 렌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렌즈는 비싸다는 점 외에는 단점이 없는 렌즈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이지만 달리 말할 방법이 없는 렌즈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렌즈의 성능을 수치로 환산한 자세한 광학 성능 리뷰는 해외 리뷰나 제가 좋아하는 사진 찍는 회계사님의 리뷰, 그리고 전문가의 리뷰의 경우 올리브 페이지님의 블로그 리뷰나 소니코리아의 촬영 리포트 영상을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 또한 앞서 말씀드린 영상과 글에서 많은 정보를 얻었는데요. 다만 저의 경우 렌즈의 성능을 측정할 측정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경험 측면의 코멘트와 함께 실제 촬영 결과물을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해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상업 촬영과 개인적인 취미 촬영에서 이 렌즈를 사용하며 느낀 점, 그리고 사용 예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70-200 f2.8 G마스터 2세대, 짧게 70-200 GM2 렌즈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렌즈는 크게 눈에 띄는 단점이 없습니다. 70-200 GM2 렌즈의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아마 이 렌즈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찾아보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스펙사항이나 각종 국내외 리뷰를 많이 살펴보셨을 텐데요. 거의 일관되게 나오는 결론이 가격 외에는 단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렌즈에 대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렌즈는 이너줌 방식으로 줌을 당기더라도 경통이 튀어나오지 않는데요. 렌즈의 내구성이나 먼지 유입을 막는 등 장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편의 기능을 지원하는데요. 임의의 기능 할당이 가능한 커스텀 버튼이 3개, 그리고 여러 개의 모드 스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AF와 MF 변환 스위치, 두 번째로 초점링을 돌릴 경우 초점 부위를 확대해줘서 세밀한 초점이 가능한 풀타임 DMF 스위치, 세 번째로 AF 검출 영역을 최소부터 무한대 혹은 3m부터 무한대로 설정할 수 있는 포커스 거리 스위치, 네 번째로 OSS 온오프 스위치, 다섯 번째로 손떨림 방지 모듈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OSS 모드 스위치, 마지막으로는 조리개의 수치를 고정할 수 있는 아이리스 락 스위치가 있습니다. 70-200 GM2의 경우 최근 발매되는 G렌즈나 GM렌즈와 같이 조리개 수치를 변경할 수 있는 조리개 변환 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렌즈 우측에는 이 조리개 변환 링을 조절할 경우 탁탁 걸리는 클릭을 켜고 끌 수 있는 조절 스위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위치에 있던 OSS 모드에 대해 짧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모드 1은 일반적인 촬영의 경우, 모드 2는 좌우의 패닝 촬영의 경우, 그리고 모드 3의 경우 일정한 패턴이 없는 역동적인 촬영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세대 렌즈였던 70-200 f2.8 G마스터 1세대 렌즈에 비교해 놀라울 정도의 성능 향상과 경량화를 이뤄내 발매 당시에도 큰 화제가 됐던 렌즈입니다. 앞서 사용했던 소니의 70-200 f4 G렌즈, 탐론의 70-180 f2.8 렌즈에 비교해 큰 무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도 AF와 해상력에서 훨씬 우수한 성능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70-200 f4 G렌즈의 경우 체감할 수 있는 AF 속도와 무게는 70-200 GM2와 대동소이했지만 조리개 값과 결과물의 해상력에서 아주 큰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앞서 사용했던 탐론 70-180 렌즈에 비교하면 주간의 광량이 충분한 상황을 제외한다면 AF 속도와 정확성, 만듦새, 해상력 등 여러 면에서 체감이 가능한 정도의 성능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성능의 차이는 일정한 수치나 결과값으로는 정량적인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느낌이나 소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렌즈를 사용하고 촬영한 후에 모든 사진을 PC로 확인하고 보정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사실 앞서 언급한 두 렌즈와 70-200 GM2는 비교하기 힘든 렌즈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특히 저조도나 강한 광원이 이미지 안에 들어올 경우에 AF의 검출력과 정확성이 극도로 낮아지는 70-180 렌즈에 비교해서 역광 상황이나 저조도 상황의 경우에도 칼같이 초점을 맞추는 70-200 GM2를 보면서 감탄할 때가 많았습니다. 태양이나 공연장의 강한 조명의 빛이 렌즈 안으로 직접 들어오더라도 눈에 띄는 플레어나 빛번짐 등의 현상 역시 찾기 힘들었습니다. 현재 중고가를 기준으로 70-200 f4 G렌즈는 약 70만원 전후, 탐론 70-180 f2.8 렌즈는 100만원 전후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반면 70-200 GM2는 신품가 약 320만원, 중고가 약 290만원 전후의 가격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엄청난 가격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렌즈가 가진 성능이나 만족감을 생각하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취미 촬영과 상업 촬영에서 이 렌즈를 사용하며 느낀 점들에 대해 간단히 코멘트하고 실제 결과물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든 사진은 후보정을 거쳤다는 것을 염두에 주시고 참고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풍경사진과 꽃사진의 활용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풍경사진은 크게 트인 풍광을 넓은 화각으로 담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그래서 광각 렌즈를 풍경사진 전용 렌즈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경우에 따라 맞기도 틀리기도 한 말입니다. 내가 담고자 하는 풍경의 지리적 특성, 그리고 사진을 찍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풍경 안에서 어떤 한 주제를 부각할 것인지, 아니면 큰 그림을 담고 싶은지 등 사진가의 의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풍경 사진에는 정해진 초점거리의 렌즈나 화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사체가 되는 풍경과 촬영자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까지 일정하게 또렷한 이미지를 담기 위해 조리개를 조이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때문에 조리개가 밝은 단렌즈가 굳이 필요하지 않고 화각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줌렌즈가 훨씬 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풍경의 1224의 초광각, 2470의 표준 영역, 70200의 망원과 100-400의 장망원까지 모두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중 70200의 망원 영역은 바로 내 앞에 보이는 꽃부터 높은 곳에 올라 조망하는 자연과 도시의 풍광, 혹은 낮은 산에 올라 둘러보는 꽃의 군락지나 연안에서 조업 중인 어선과 바다새, 떠오르는 태양까지 모두 담기에 적합한 렌즈입니다. 70200 망원 줌렌즈는 단거리의 피사체를 크게 담기에도, 그리고 중장거리의 피사체를 줌으로 당겨 주제로 부각할 때도 모두 사용성이 높은 렌즈인데요. 70200 GM2는 0.3배의 촬영 배율과 함께 최단 초점거리인 70mm 구간에서 피사체로부터 0.4m, 최장 초점거리인 200mm 구간에서 피사체로부터 0.82m의 최소 초점거리 혹은 최단 작업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접사 촬영에서의 초점거리 차이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광각인 70mm와 최대 망원이 200mm 구간에서 가장 가까운 최소 초점거리로 촬영할 경우에 눈에 보이는 피사체의 크기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사체와의 거리 조절로 인해 배경 흐림의 정도가 달라지는데요. 70mm 구간에서는 피사체와 이미지 센서가 가깝기 때문에 배경 흐림이 더 크고 흐림의 정도가 더 강합니다. 약간의 왜곡 현상으로 인해 피사체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는데요. 반면에 200mm 구간에서는 이미지가 조금 더 평평하게 보이지만 배경 흐림은 70mm 구간보다 미세하게 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경 흐림은 초점거리보다는 피사체와 카메라, 그리고 피사체와 배경의 물리적 거리에서 그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90mm 마크로 렌즈와 같은 접사 렌즈의 동배열 촬영과 최소 초점거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특히 훌륭한 해상력과 함께 상당한 수준의 최소 초점거리로 꽃 촬영에 활용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렌즈는 빛갈라짐의 특성이 매우 인상적이고 수차 현상 역시 극도로 잘 억제되어 있습니다. 햇빛이 꽃의 뒤에 위치한 상황에서 꽃잎 사이로 빛이 새어 들어오는 구도를 촬영할 경우, 그리고 조리개를 조여서 야경을 촬영할 경우에 보이는 빛갈라짐의 특성은 그 가지수가 22개에 달하지만 꽤나 또렷하고 잘 정돈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빛이 산산이 부서지면서 배경 흐림과 함께 섞이는 형상은 매우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요. 또한 빛이 난반사되는 상황에 금속의 경계면에서 쉽게 보이는 퍼플 플랜징 현상은 거의 보기 힘들었습니다. 70-200 초점거리의 렌즈 특성상 왜곡 현상도 거의 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후보정 과정에서 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왜곡 현상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원거리에서 f2.8의 밝은 조리개를 활용한다면 85mm f1.4 렌즈에 못지않은 피사체와 배경의 분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11mm 원형 조리개로 비교적 둥근 광원의 흐림을 볼 수 있고 흔히 말하는 연사근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배경이 흐려지며 뭉개지는 형상 역시 상당히 부드러운데요. 단순히 이 렌즈의 선의도나 AF 성능뿐만 아니라 미적 표현에도 충분히 만족스럽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스포츠와 공연 촬영에서의 활용에 대해 알아보시죠. 풍경과 꽃사진 활용에서는 밝은 조리개와 초점거리, 배경 흐림에 대한 점을 다뤘는데요. 이번에는 AF 성능이 추가되는 스포츠와 공연 촬영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저는 알파1과 70-200 GM2를 조합해서 스포츠와 공연 촬영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겨울부터는 농구와 배구를 직관하며 촬영을 다녔고 촬영이 허용되는 공연에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저의 공연과 스포츠 촬영 주력 장비는 알파1과 70-200 GM2, 그리고 서브 카메라는 알파7 마크4와 100-400 GM 렌즈입니다. 70-200 GM2 렌즈는 앞서 언급한 대로 XD 리니어 모터 4개와 플로팅 포커스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XD 리니어 모터는 말 그대로 익스트림 다이내믹 리니어 모터인데요.
요약하자면 전후 방향으로 빠른 구동을 하는 리니어 모터 구동 방식에 강한 출력을 더한 모터입니다. 이 모터가 4개로 들어가면서 크고 무거운 구성 렌즈와 특수 렌즈가 잔뜩 들어간 70200GM2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AF 구동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AF 구동 시 움직이는 렌즈를 앞과 뒤에 큰 두 묶음으로 나누어 구동하는 플로팅 포커스 방식도 AF의 구동 속도와 정확도, 화질 향상에 큰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스포츠와 공연 촬영은 연속 초점 모드인 AF-C 모드와 고속의 연사 촬영을 주로 사용합니다. 고성능의 AF와 연사 촬영에 특화된 알파9, 알파9 마크2, 알파1 등에 조합하면 이런 스포츠와 공연 촬영에 최적화된 조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촬영에서는 피사체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촬영 조건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남자 농구 경기의 경우 선수가 드리블을 하며 빠르게 전진하거나 슛을 쏘기 위해 높이 점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70200GM2의 경우 피사체를 놓치는 일 없이 거의 완벽하게 초점을 맞춰냈습니다. 보통 배구나 농구를 한 경기 촬영하고 오면 제가 사용하는 320GB의 메모리를 꽉 채운다는 과정 하에 로우 포맷의 압축 파일로 5050장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알파1의 35mm 크롭 모드를 사용하면 70200의 초점 거리는 105mm부터 300mm의 장망원 렌즈로 변신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진의 크기와 용량이 줄면서 많게는 8000여 장까지도 촬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촬영하는 매 순간 AF-C 모드를 구동하고 특히 고속의 연사 모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진을 직접 PC를 통해 리뷰를 합니다. 약 8000장의 사진 중 초점이 피사체를 따라가지 못했거나 부정확하게 맞은 경우는 한 장이 나오거나 아예 나오지 않은 수준에 이릅니다. 제가 촬영에 사용했던 바디가 알파1임을 감안해야 하지만 피사체를 놓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간혹 초점이 인물에 맞지 않은 경우는 선수가 던진 공에 초점이 맞거나 무대 효과로 떠다니는 비눗방울에 초점이 맞은 경우였습니다. 저는 가수 흰 박혜원 씨의 팬이기도 합니다. 콘서트와 공연을 보러 가서 촬영이 허용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촬영하고 이 사진을 팬덤에 공유하곤 하는데요. 객석과 무대 혹은 경기장의 거리가 좌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알파1과 70200GM2를 함께 사용하며 느낀 점은 초고성능의 AF 검출력과 정확도 그리고 렌즈의 구동 속도에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최대 망원 구간인 200mm에서 촬영을 하더라도 의뢰 70200 망원 줌렌즈의 최대 망원 구간에서 살펴볼 수 있는 해상력 저하가 전혀 없다는 것이 이 렌즈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아예 35mm 크롭 모드를 사용해서 300mm의 렌즈로 사용하더라도 이미지의 품질이 극도로 훌륭했습니다. 35mm 크롭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기존 약 5천만화소였던 풀프레임 센서 이미지 크기가 약 2천만화소의 크롭 센서 크기의 이미지로 바뀝니다. 결과적으로 이미지의 크기와 호소수가 크게 감소하지만 렌즈의 훌륭한 해상력으로 인해 품질 저하를 크게 체감하기는 힘들었습니다. f2.8의 조리개로 인한 충분한 광량 확보가 되어서 빠른 셔터 스피드, 낮은 ISO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무게가 상당한 100, 400 렌즈에 비교해 적지 않게 가벼운 무게는 장시간 촬영을 이어가는 공연이나 스포츠 촬영에서 어깨와 팔, 손목에 느껴지는 부담을 꽤나 많이 줄여줍니다. 70200GM2는 크기가 작고 무게가 가벼운 편이되다 무게 밸런스도 잘 잡혀 있습니다. 세로 그립이나 플레이트 등과 함께 사용해 손바닥의 바디가 닿는 면적을 넓히고 핸드 스트랩을 사용해 무게를 분산하면 부담을 더욱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공연 촬영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나중에 추가적인 영상을 계획해서 다시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렌즈를 가장 잘 사용하는 웨딩 본식 촬영에서의 활용을 살펴보시죠. 저는 웨딩 본식 촬영에서 서브 작가로 참여할 경우 알파7 마크4의 70200GM2 렌즈를 사용합니다. 웨딩 본식에서의 대략적인 촬영 흐름에 맞춰 70200GM2 혹은 70200 렌즈의 활용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부케와 결혼 반지, 청첩장을 두고 연출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입니다. 꽃과 풍경 사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70200GM2는 훌륭한 수준의 초소 초점 거리와 배율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한 근거리에서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이 접사에 해당하는 이 촬영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꽃에 반지를 올려 클로즈업해 촬영하더라도 피사체를 매우 크게 담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부 대기실이나 식장 내에서의 연출 촬영인데요. 보통은 메인 작가가 표준 영역이나 관광 영역의 렌즈로 연출 촬영을 진행합니다. 서브 작가는 신랑과 신부로부터 약 3에서 4m, 홀 연출 촬영의 경우 조금 더 먼 거리에서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2470의 표준 줌렌즈로는 전신을 담는 것 외에는 화각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때 70200의 망원 영역이 빛을 발합니다. 상반신 이상의 모습을 담거나 신랑 신부의 표정을 담는 클로즈업 촬영에서 역시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시기 시작하고 양가 어머니의 화촉점화,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순으로 보통 진행되는데요. 보통 입장하는 모습을 버진로드의 측면에 서서 버진로드 입구부터 담아야 하는 서브 작가의 입장에서는 70200의 망원 줌 렌즈는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버진로드와 천장 장식까지 담아야 하는 입장 씬의 경우 광각 렌즈와 표준 렌즈의 활용도가 높지만 버진로드의 입장 시작과 단상에서의 모습은 보통 70200 렌즈로 촬영합니다. 버진로드 중간에 서서 축사를 하는 아버지와 부부의 모습을 담거나 단상의 측면에서 눈시울을 붉히는 아버지나 신부의 모습을 담는 경우, 양손을 꼭 잡은 부부의 손을 담는 경우, 축가를 부르는 축가자의 표정이나 이를 들으며 미소를 짓는 신랑과 신부의 표정을 담는 경우 등 다소 먼 거리에서 피사체를 촬영하거나 피사체를 크게 담는 경우에 상업 촬영에서의 70200 렌즈의 활용도는 매우 높습니다. 70200 GM2의 밝은 조리개로 인한 낮은 ISO 확보, 빠르고 정확한 AF, 극도로 날카로운 선회도, 부드러운 배경 흐림 등 모든 장점 요소가 한데 모여서 빛을 발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이 영상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소니의 70200 f2.8 G마스터 2세대, 짧게 말해 70200 GM2 렌즈는 렌즈의 물리적인 무게와 크기, AF 퍼포먼스, 광학 성능, 배경 흐림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단점을 찾기 힘든 렌즈였습니다. 이 렌즈를 실제 사용하고 그리고 리뷰 영상을 준비하면서 억지로 단점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24 GM 렌즈 이후로 크게 올라간 소니 고급 렌즈군의 완성도가 135 GM을 기점으로 크게 달했고 단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기계적, 광학적 성능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늘 언급되는 것이 비싼 가격인데요. 이 렌즈도 같습니다. 상업 촬영에 있어서 최고의 AF 신뢰도와 광학 성능에 대한 필요성, 혹은 취미 촬영가에게 있어 개인의 만족감을 위한 가장 뛰어난 완성도의 렌즈를 찾는다면 70200 GM2는 망설일 필요가 없는 렌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촬영러 에머커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